자, 이번 시간에 생명체 구성 물질의 형성 나왔는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게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계. 뭐라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계.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 네 가지가 공통사항은 다 탄소 기반 물질입니다. 뭐라고? 탄소. 센터가 탄소야. 우리 지난 시간에 탄소가 센터일 경우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지 거의 뭐 무한대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쉽고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탄소 기반이야. 전부 다. 전부 다 탄소 기반이야. 탄소가 맨날 조금씩 틀어져. 자, 우리 몸에 제일 많은 건 근데 물이에요. 약 여기서 70%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66%, 3분의 2 정도, 66%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을 빼짝 햇빛에 잘 말리잖아? 너희들 몸무게가 3분의 1만 남는 거야. 미라가 가벼운 이유야. 미라가 되게 가벼운 이유가 수분이 거의 다 날아가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되게 가볍게 느껴지는 거야. 뭐 3분의 2도 좋고요. 그냥 대충 70%. 그리고 남은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단백질. 순서 외우셔야 돼요. 물 빼고 제일 많은 건 누구?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이야. 지방이라고. 운동 존나게 해서 체지방률 낮추잖아. 그래도 지질이 더, 핵산보다 지질이 더 많아. 제일 많은 건 뭐?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그리고 핵산. 그리고 여기 기타 전에 핵산이고 다음에 탄수화물이 빠졌어. 탄수화물 0.5% 정도밖에 없어요. 0.5 내지 0.6%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먹는 거 제일 많은 게 탄수화물. 여기에 지금 안 나왔지만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 여기서 왜? 0.5 내지 6%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먹는 거에 6, 70%가 탄수화물이에요. 너네들 먹는 것 중에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 밥이죠. 보통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뭐야? 탄수화물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에 적어도 50%, 많으면 7, 80%까지 탄수화물입니다. 근데 몸에는 0.5%밖에 없어요. 뭐가 제일 많고? 단백질. 물 빼고. 단백질. 보통 물을 빼면 건조 중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뭘 쓴다고? 그냥 말린 상태에서라는 뜻이야. 제일 많은 단백질이 있었지. 그리고 지질 성분이 있었지. 그리고 핵산, 그리고 탄수화물. 먹는 거 제일 많이 처먹었는데 왜 제일 조금 있지? 탄수화물. 지방. 그것도 한 가지 인데 이유가 두 가지. 첫째, 에너지원으로 쓰기가 가장 편합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쓰기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우선 소모합니다. 탄수화물은 어떻다? 우선. 두 번째, 남으면 간에 조금 저장되는 거 있지? 뭐 근육 사이하고 혈액에는 바로 쓸 수 있는 양이 조금 있어요. 근육하고 혈액 중에는. 그리고 간에 숨만 쉬고 살면 한 일주일 버틸 수 있는 그 정도 양이 있거든? 그 외 나머지 물량은 전부 다 지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 밥만 많이 먹었는데 살이 찌는 거, 배둘레 햄이 만들어지는 게 탄수화물은 조금 바꾸면 지방입니다. 지방으로 바꿔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안정적으로 저장됐다. 꺼내 쓰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복부 지방을 다이어트 하기가 힘듭니다. 자, 왜 탄수화물이 왜 적다고? 우선 소모하고 여부는 다 지방으로 바꾸어서. 간에 들어있는 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만 먹으면 일주일 버틸 수 있을 수준? 물만 잘 먹으면? 근데 한 3일 지나면 몸을 안 움직이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에너지 양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3일이나 쓸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근데 진짜 물만 먹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일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일주일 하는 거는 안 한 거나 마찬가지. 어디 것만 빠졌어.
간에 있는 것만 빠져서. 지방,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지방하고 단백질이 빠지는 게 다이어트 아니야? 근데 이건 빠진 적이? 그래놓고 근데 체중은 줄죠. 왜? 물 빠졌지. 물이 진짜 많으니까. 두 번째, 창자 속에 똥 빠졌잖아. 너는 창자 속에 얼마나 들어있을 것 같아? 뱃속에. 그 거의 3kg예요. 한 이틀 안 먹으면 다 나가지. 그럼 그만큼 몸무게 줄 거야. 요요가 아니야. 빠진 적도 없었던 거지. 자, 탄수화물. 지난 시간에 CHO가 주성분이라고 했어. 탄단지는 다 에너지원이에요. 뭐라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지? 주 영양소 이렇게 배웠잖아. 그리고 저거 449kcal 알고 있지? 이 정도는 알고 있고. 구성물, 탄수화물은 CHO만 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단백질은 CHON까지 있어요. 사실 단백질에는 황도 있고 인도 있어요. 황도 있고 인도 있는데 황과 인은 100% 공통은 아닙니다. 아미노산 20가지 중에 몇 가지에만 황과 인이 있어요. 모든 아미노산의 공통은 아니기 때문에 질소까지만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질은 탄수화물하고 똑같이 뭐만 있어? CHO로 구성됩니다. 인지질에는 인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성 지방이지 거기는 CHO만 있습니다. 핵산은 DNA와 RNA를 둘 다 같이 얘기하는 거야. 누구와 누굴 얘기한다? DNA, RNA 얘기하는데 핵산에는 CHONP까지 있어요. 뭐까지 있다고? CHONP까지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종류. 단당 내가 지난 시간에 2당류 써줬던가? 안 써줬지? 왜냐면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요 얘기를 다시 해줘가지고 걔네들한테는 해준 게 확실한데 니네들한테 해줬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서 그래. 안 해줬죠? 2당류를 외웁시다. 2당류는 당이 2개짜리라는 뜻이야. 오케이? 포도당은 육탄당입니다. 포도당은 뭐라고? 육탄당이고 과당은 오탄당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탄소가 6개냐 탄소가 5개냐. 그래서 오각형을 구성하느냐 육각형을 구성하느냐 그 소리예요. 이당류는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게 엿당 그리고 설탕 그리고 젖당이 있어요. 이당류는 이렇게 있는데 엿당은 포도당 2개가 결합한 음식.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한 형식이에요. 오케이? 당이 2개니까. 그다음에 설탕은 포도당하고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야.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즈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포도당하고 갈락토즈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뇌의 경우는 에너지를 포도당밖에 안 써요. 뭐밖에 안 쓴다고? 우리 뇌는. 그래서 시험 보러 가는 사람한테 엿선물 하세요. 물론 과거에는 원래 이렇게 과학적인 걸 몰랐겠죠.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데 한 달 걸려. 도시락 싸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상해요. 다 상해지겠지? 그리고 그때는 뭐 재수 없으면 고개 하나 없는데 뭐 한 하룻밤 동안 24시간 이상 닌자 하나도 못 만날 수도 있고 이랬거든? 대신 호랑이를 만나고 그랬잖아. 또 고개 못 넘어 잡아먹히고.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호랑이를 잡았더니 마패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뱃속에서. 암행어사가 잡아먹겠다는 얘기지. 그럼 이 사람 먹을 걸 뭐 싸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싸주면 상하겠지. 그래서 못 싸줬을까? 시험 보러 가는 사람. 엿은 안 썩어요. 당이 높으면 삼투현상 때문에 썩지가 않아. 소금에 절인 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피가 적죠. 그리고 조금 먹어도 속이 든든하죠. 왜? 에너지가 많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끈적끈적하다. 합격해라라는 미신적인 요소가 붙은 거예요. 갖고 다니기 편하고 조금 먹어도 속이 든든하고 썩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끈적끈적하니까 좋더라는 합격 기원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엿 말고 뭘 주게 돼요? 초콜릿 주게 되죠. 왜? 에너지원.
쓰기 아주 좋아. 근데 너는 공부 아직 뭐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공부 존나게 하다 보면 머리가 뻑뻑해지는 순간이 있거든. 그거 당 떨어지는 거야. 그걸 보면. 너는 운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 떨어지는 느낌, 핑 도는 느낌 올 때가 있을 거야. 정확히 당이 혈액이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라 너무 정상보다 좀 많이 내려가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럴 때 사탕 같은 거 하나 먹어주면 확 회복돼요. 특히 등산 갔다 내려올 때 보면 그런 느낌 확 들어요. 근데 약국 가면 포도당을 팔아. 포도당을 정말 통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동전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발포 비타민처럼 그렇게 입에 하나 넣고 살살 녹여 먹으면 돼. 나 학교 다닐 때는 아무 맛도 안 났어. 그냥 밀가루 같았어. 아무 맛도 안 났어. 근데 요즘은 달달하게 만들어. 다른 성분, 과당이나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좀, 이게 포도당은 단맛이 안 느껴져요. 근데 과당은 단맛이 느껴지거든? 그래서 과당 같은 걸 섞어서 단맛을 이렇게 느끼게 해준다 그러더라고. 요즘. 그래서 너네 그 포도당 같은 거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당뇨 올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공부하다가 한 두세 시간 하다가 아 빡시다 하고 쉬면서 그런 거 하나 살짝 먹어주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내 친구들은 많이 들고 다니.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어서 포도당을 그렇게 파는 거야. 그게 원래 의료용으로 나온 건데 의료용이 아니라 등산하는 사람들이 비상용으로 막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해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둡시다. 단당류는 요게 하나하나 있을 때 단당이라 그래. 얘는 당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2당이지. 그럼 다 당은 당이 좋나? 여러 개 붙어 있는. 그게 너희들 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거 세 개만 기억하면 돼. 첫째, 녹말. 녹말은 격가지가 별로 없어. 녹말은 포도 이거 육각형 하나가 포도당이야. 녹말은 그러니까 포도당이 일자로 쭉 연결된 거야. 저게 포도당이 탄소 6개 중에 1번 탄소하고 4번 탄소가 알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알파 결합이 있고 베타 결합이 있거든. 우리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즈는 1번, 6번 탄소가 결합한 알파 결합만 끊을 수 있어요. 베타 결합은 우리는 못 끊어요. 우리는 못 끊어. 누가 베타 결합하는? 셀룰로즈가 베타 결합하고. 그래서 우리는 소화 못 시키지만 염소는 소화시켜요. 염소는 알파 결합, 베타 결합 다 분해할 수 있는 효소 두 종류 다른 거든. 그래서 우리는 종이 먹으면 굶어 뒤지지만 염소는 종이를 먹여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 걔네들은 이거 먹고 에너지를 뽑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먹으면 소화 자체가 안 돼. 그런 동물을 반추 동물이라 그래. 위가 여러 개 있는 애들이 있지. 되새김질하고 이런 애들. 걔네들은 이 셀룰로즈를 분해해서 안에 있는 포도당을 갖다 에너지원을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풀 뜯어 먹고 살 수 있는. 근데 우리는 풀을 뜯어 먹어도 얘네는 소모가 안 되죠. 다 응하로 나가고 나머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 피 일부 있지. 걔네들도 뭐 안에 이런 거 일부 들었으니까. 이게 간에 저장된 글리코젠인데 녹말보다는 격가지가 조금 더 많아요. 거의 없거나 아예 없거나 조금밖에 없고 적당히 있고 아예 없는데 층층이 쌓여 있어. 격가지 아예 없지. 근데 졸라 층층이지. 이거는 셀룰로즈, 섬유질인 겁니다. 셀룰로즈가 우리말로 하면 섬유질이야. 소화 못 시킵니다. 요게 다당류에 해당합니다. 어디에 해당한다고? 셀룰로즈 하면 세포 벽 생각하면 돼. 뭐 생각하? 우리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게 그다음에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구성돼요. 뭐로 구성됐다? 여기서 보면은 어딨냐 구성 아니 왜 그 얘기가 없어? 아미노산이 20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다고? 20가지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대로 몇 개가 오느냐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결정되거든? 그럼 다른 단백질이야. 그래서 아미노산의 가짓수도 20가지거든? 한 가지라고 우기다가 요즘 다시 20가지 그냥 고정이 되는 것 같아. 20가지 아미노산이 있는데 얘네가 결합하는 순서, 아미노산이 오는 순서와 아미노산이 오는 개수 있지? 그거에 따라 전체 3차원 입지 모양이 바뀌거든? 그럼 기능이 달라져요. 그럼 다른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도 몇 가지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호르몬과 항체의 주성분이다. 뭐라고? 호르몬, 항체, 효소.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다시 한번 효소의 주성분이 뭐라고?
단백질. 그리고 뼈에는 단백질 없는 줄 아는데 뼈에 단백질이 있어요. 뼈를 그 산에다 담그잖아. 그럼 단백질만 남아. 이렇게 젤리처럼 돼요. 거꾸로 뼈를 그 염기에다 담기면 염기에다 담그면 단백질이 녹아나가고 탄산칼슘만 남아서 톡 건드리면 톡 부러져. 부서져 버려. 근데 우리 뼈는 약간 휘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산칼슘이 주성분에다가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딱딱하지만 어느 정도 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칼슘이 많이 부족하면 부러지기 쉬운 거야. 단백질이 너무 줄어들어도 어떻게 될까? 골다공증. 칼슘하고 단백질이 이게 어떻게 골고루 적당량이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본이 아미노산으로 구성되고 20가지가 있다. 효소, 호르몬, 항체, 주 성분이다. 기본 다리 곱하면 됩니다. 지질, 에너지원이죠. 근데 지질을 다시 세 가지로 중성지방, 인질, 그리고 콜레스테롤까지 얘기를 해요. 뭐까지 얘기한다고? 이게 나서 2학년 되면 이 콜레스테롤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요즘 광고에 나오던데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LOL은 낮은 게 좋은 거고 HDL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HDL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LDL은 낮아야지 좋은 거고. 대부분 콜레스테롤은 많이 있으면 좋을 게 없어. 근데 없으면 될 거 아니야. 아예 없으니까. 왜? 우리 세포 망했지. 그 밖에 신호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너무 없어도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너무 채식만 하는 것도 안 좋아요. 육식을 적당히 해줘야지. 그리고 핵산은 DNA, RNA 있는 거 알지? 자, 이럴 때 얘네들이 이제 그 이외에 영양소 중에 비탄소화물이라 그랬는데 주 영양소 이외에 탄소가 없는 거. 일단 물. 알죠? 물의 특성 비열이 커. 우리 몸에 제일 많지만 비열이 커.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 쉽게 변하지 않고 물이 용매로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로서 역할? 용매. 그래서 지구상에서 액체 중에 가장 다양한 종류의 물질을 녹일 수 있는 게 물이야. 가장 다양한 종류의 물질을 녹일 수 있어요. 용매는 물보다 좋은 게 없다고 할 정도. 무기염류는 뭔지 알겠지? 가장 대표적인 게 나트륨, 칼륨. 나트륨, 칼륨. 가장 대표적인. 너 그 외에 다른 것도 있고 뭐 나트륨, 칼륨, 칼슘, 철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다 무기염류에 해당이 있어. 여기 뭐 제일 많은 칼슘, 나트륨, 칼륨 정도까 거의 철 정도까지.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교과가 또 나오니까. 얘네들은 다 이온으로 먹는 거예요. 뭐로 먹어야 된다고? 철분이 부족하다고 뭐 저 철물점 가서 뭐 한 근 끊어다가 푹 삶아 먹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요. 중금속도 철 이온이 필요한 거지 철 원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단위체와 중합체라는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뭐? 얘들아 혹시 목걸이 찾네? 목걸이 잘 보면 조그만 거로 여러 개로 연결되어 있지? 그게 단위체야. 클립을 여러 개 연결하면 목걸이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 수 있지? 그 클립 하나하나를 단위체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 개 합쳐지면 목걸이가 됐지? 이게 지금 비슷하거나 똑같은 애들이 반복적으로 결합해서 뭐 하나를 만들면 그거를 중합체라고 합니다. 뭐가 뭐라 그런다? 중합체라는 단어는 어디 갔어 또 이거? 어딘가 있을 거야. 단위체가 모이면 뭐가 된다? 중합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단위체가 되는 거야. 요게 뭐?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중합체가. 그러면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단이라고 하면 돼.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누구? 이게 뭐 포도당일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당이고 중합체는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즈 중에 하나. 얘네들이 되는 거죠. 뭐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어느 정도 될지 결정은. 단위체는 작은 거. 오케이? 얘네들이 연결해서 거대한
분자량 큰 물질을 만들었다? 그러면 중합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탄수화물에서는 당위체가 뭐라 그랬어? 당이라 그랬지. 단당일 수도 있고, 뭐 아까 포도당, 글리코즈 이런 포도당, 갈락토즈, 엿당 이런 거 얘기해줬죠. 그리고 중합체는 뭐가 될까? 가장 대표적인 게 녹말, 그리고 글리코젠, 셀룰로즈. 그럼 단백질은 아까 얘기했던 아미노산이야. 뭐라고? 아닙니까? 보통 아미노산은 아미노 애시드 이래서 AA로 많이 표시를 해요. 아미노산. 이런 그냥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종류가 몇 종류? 아미노산은? 그리고 그래서 중합체는 그냥 단백질. 오케이? 그리고 DNA, 핵산. 뭐? 핵산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뭐라고 한다고? 뉴클레오타이드고 어떤 놈이 오느냐에 따라서 DNA와 RNA로 오를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고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적어도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로는 나와. 무조건 출제되는 거. 물론 요거 하나 가지고 문제 만드는 건 에이, 너무 쉽잖아. 그렇게는 잘 안 나오고 기억, 니은, 디귿,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거 틀린 거 고를 때 그 중에 하나를 이런 거 갖다 끼워 넣어서 살짝 바꾸는 거야. 틀린 문장. 맞는 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암기 요소가 발생을 하는데 첫째,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야. 외우셔야 돼. 센터에 누가 있고 센터에 탄소가 있어. 그리고 한쪽 끝에 NH2라고 써도 좋지만 이렇게 아미노기라는 게 NH2가 아미노기야. 오케이? 얘가 있고 한쪽에 여기서는 R이 위로 가는데 난 R을 밑으로 쓸게요. C, O,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아래를 바꿔 그린 것처럼 보이죠? 응? 뭐 편한 대로 그리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R이라는 거는 왜 R이냐 하면 나머지가 영어로 뭐니? 보시다. 응? 네. 음. 리지듀가 나머지라는 뜻이잖아. 그 R이래요. 왜냐? 비슷하게 아미노산이 요 부분 나머지 여기가 공통점입니다. 공통 부위 빼고 나머지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이라고 해요. 보통 R 그룹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R은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을 얘기해요. 가장 간단한 건 H부터 시작해갖고 원소가 한 20가 원자가 20개 이상 오는 놈도 있어요. 요 부분 베리에이션이 있는 부분 있지? 그 차이점이 있는 부분 때문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요게 기본인데 요거가 이게 첫 번째 거야. 좀 작게 그려서 다시 그릴게. 아미노산 두 개를 그렸죠. 요 OH하고 얘가 만나. 대각선으로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뭐가 돼서 물이 돼서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결합이 돼요. 그때 요 결합이 있지, 요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래. 요거 그릴 줄 아셔야 돼. 옛날에 요즘이야 서술형이 잘 안 나와서 저기 시험에서 좀 덜 나오는데 옛날에는 저거 서술형으로 냈어. 그려라 이렇게. 그냥 아미노산 그릴 줄 알면은 되게 쉬워요. 아미노산 하나를 정확히 그릴 줄 알면 뭐가 빠져나간다? 물 한 문자 빠져나가. 지금 그래서 저걸 탈수 축합 반응이래. 뭐라고 한다고? 탈수 물이 빠져서 그래서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얘가 워낙 유명해서 이 결합을 뭐라 그런다? 펩타이드 결합. 그러니까 모든 단백질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너희들도 결합시킬 줄 알아요. 아미노산 두 개를 정확히 그릴 줄 알면 되게 쉬워요. 그 중에서 펩타이드 결합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히 골라내셔야 돼요. 오케이? 두 개가 결합할 때 펩타이드 결합이 하나 만들어지지? 그럼 아미노산 20개가 결합되려면 펩타이드 결합 몇 개가 필요할까? 간단한 산수 아니야? 19개 필요하겠지. 아, 두 개 결합할 때 하나잖아. 세 개 결합하면 두 개고, 네 개 결합하면 세 개 들어갈 거 아니야. 이 문제가 몇 번 나왔어. 너무 고전이라 요즘 잘 안 나와. 근데 기본적으로 펩타이드 결합은 사이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고, 옛날에는 이거 주고 펩타이드 결합이 어디 있는지 골라라 뭐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펩타이드 결합 시킬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 다른 건 몰라도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말 있지?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이 일자로 쭉 무슨 목걸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일자로 쭉 만든 것처럼 이렇게 쭉 나오는 건데 나오게 돼요. 우선적으로. 그럼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있지. 그래서 일자로 쭉 아미노산이 결합이 되어 있는 놈들을 폴리펩타이드라고. 폴리는 여러 개라는 뜻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아미노산이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해서 이렇게 쇠구슬처럼 이렇게 쭉 연결되잖아. 뭐 목걸이 구슬 끼워놓은 것처럼 저렇게 되면 저걸 폴리펩타이드. 뭐라고 한다고? 아직은 기능이 없어. 단백질로서 기능을 못해. 1차 구조가. 요게 1차 구조. 그런데 얘가 이 R그룹끼리 반응을 해요. 근처에 있는 R그룹 있지? 바로 옆에 있는 놈하고는 또 반응 못해. 왠 줄 알아? 그럼 이게 꺾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약간씩은 움직이거든. 그래서 몇 단계 지나서 R그룹하고 이쪽에 있는 R이 만나서 서로 반응을 해요. 결합을 하고. 그러면 입체 구조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뭐 알파 헬릭스 이렇게 아미노산이 이렇게 소용돌이 쳐서 가서 그 나선 구조라고 해요. 뭐라고 그런다고? 그 사이에 나선하고 병충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만들고 얘네들이 더 여러 개로 되면 3차원의 입체적인 단백질이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기능을 가질 수 있어. 입체적인 모양이 되잖아. 그러면 요게 1차 구조고 얘가 2차 구조고 요 하나하나가 3차야. 그리고 얘가 4차 구조. 3차나 4차부터 단백질로서의 고유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열을 받게 만들잖아. 그럼 일자를 이렇게 풀려요. 그래서 열을 받으면 일자로 풀어지니까 원래 있던 기능이 사라지는 거야. 구조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열 받으면 애들이 변성되는 거예요. 자, 단백질의 단위체가 뭐라고요? 아미노산이야.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는 입체를 만들면 되고 그게 여러 개가 결합이 되면 뭐 똑같은 게 여러 개 결합할 수도 있고 다른 단백질 여러 개 결합할 수도 있거든. 이게 2개 이상의 폴리페프타이드를 결합하면 4차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좀 전에 단백질은 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된다 그랬지?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이 되는지. 보통 여기서는 지금 색깔이 표시가 돼 있잖아. 동그랗지. 근데 만약 시험 볼 때는 흑백일 거 아니야.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동그라미, 뭐 네모, 세모, 별표, 뭐 빗금 쳐져 있는 거, 까만 거, 하얀 거 이런 식으로 대충 구분해 줍니다. 근데 20개를 다 만들어 주지는 않고요. 보통 이렇게 이 단위체가 다 다르구나는 알 수 있게 해줘. 그럼 걔는 뭐다? 흑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오각형, 육각형이 보이면 탄수화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피부 속에 콜라겐 있지. 야, 콜라겐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하나 있지 않니? 비계 말고 껍데기. 먹어봤어? 그거 잘 피서 먹으면 쫀득쫀득하고 맛있죠? 근데 여기서 그거 많이 먹었을 때 피부가 고와질까? 돼지 피부 되는 거 아니야? 응? 돼지 피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악어 잡으면 악어 피부 되냐? 돼지 되는 그거 먹으면 피부가 고와진다는데 생물학을 공부하는 내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 왜? 얘가 이 거대 분자가 응? 콜라겐도 단백질이지. 근데 우리는 흡수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소화시켜? 아미노산까지 소화시켜요. 그럼 콜라겐이 없어졌네? 그게 다시 합쳐져서 콜라겐이 될까? 물론 뭐 콜라겐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많으면 조금이라도 더 만들 수는 있겠지. 존나 입박한 확률이지만. 근데 콜라겐 먹으면 그 콜라겐이 되냐 안 되냐? 흡수가 될까 안 될까? 흡수될 때는 아미노산이야. 그럼 그게 피부로 갈까 안 갈까? 그러니까 그러면 피부가 고와진다. 피부가 고와지는데 도움을 문건만큼을 줄 수도 있을 걸? 뭐 이 정도야. 확실히 저게 무슨 올까 안 올까 감각이. 또 하나 저거 그 화장품으로 콜라겐 팔잖아. 그막 이렇게 얼굴 바르면 흡수될까 안 될까? 소화가 왜 돼? 소화가 되는 이유가 뭐야? 세포 안으로 끄집어 들일 만큼 잘게 부수는 거지. 콜라겐이 피부에 흡수가 될까 안 될까? 저 큰 놈이 세포막을 통과할까 못할까? 사기예요. 안 하는 것보다 아주 미세하게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화장품처럼 저 광고처럼 그렇게 크리티컬한 효과가 나올까? 속지 마세요.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금 마사지죠. 얼굴에 이렇게 금박 바르고 마사지 하는 거 있어. 그거 한 번에 15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금을 쓰는 건 1, 2만 원어치밖에 안 써요. 그 요만한 종이 하나가 5천 원, 이 사이즈에 따라서 5천 원에서 한 7, 8천 원 하거든. 그 얼굴에 쳐박아봤자 한 서너 장이면 떡을 쳐요. 물론 조그만 건 여러 개 필요하겠지만 많으면은. 근데 저 수정한 데 가면은 가로 세로 5cm짜리 있지? 그거 한 세 장 붙여줘요. 뿔따구에 하나씩 연지본지 찍는 것처럼. 그리고 맞박에 하나. 그리고 그 크림하고 같이 이렇게 문질러줘. 그럼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피부가 흡수했다 그러는데 우리 피부가 미쳤냐? 중금속인 금을 흡수하게? 내가 봐서 그 땅구멍하고 그 마사지사 손톱 사이에 다 끼인 거야. 그래서 금박이 워낙 얇아요. 뭉치면 아마 얼굴 전체에 쳐발라도 깨알 하나 정도 사이즈밖에 안 나거든. 그 얇게 피면은 거의 원자 두께를 필 수가 있거든, 금은. 그래서 금반지 한 돈이면 이 방 다 채우고 남아. 벽지 대용으로 금을 바를 수도 있다고. 그게 가능해. 그러면 요만큼 정도면 손톱 사이에 끼일까? 충분히 끼일까 안 끼일까? 이게 잘게 부서져서 땀구멍에 들어가고, 어? 손톱 사이에 끼고, 그럼 보일까 안 보일까? 근데 그 피부가 흡수했다고 구라르지. 근데 이건 있어요. 금이 노폐물을 흡착하는 기능이 좀 있거든. 그래서 그거에 좀 도움이 되는 거는 있는데 노폐물 제거용으로는 약간은 도움이 되나 봐. 근데 피부에 흡수됐다? 야 그거 많이 하면 나중에 죽으면 얼굴 모양으로 금 남냐? 말이 돼? 그러니까 그런 거에 과학적인 거에 속지 마시라고요. 옛날에 저걸 믿는 바보가 있어 이랬는데 나중에 가까운 데한 사람이 있더라. 대학원에서 아는 저 여자 후배가 그거 받고 왔다고 자랑하는 거. 그때 15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게 15년 전이거든? 15만 원.
야, 그때 나 대학원 다니면서 한 달에 15만 원 받고 있을 텐데 한 달 월급을 그냥 갖다 쳐가면서 우리 헤모글로빈 있지? 적혈구 하나에 헤모글로빈이 10,000개 이상이 있거든요. 적혈구 세포 하나에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10,000개가 있는데 헤모글로빈은 폴리펩타이드가 총 4개로 구성이 돼요. 펩타이드가 4개, 그렇죠? 폴리펩타이드 4개. 그래서 알파 결합 2개, 베타 결합 2개야. 똑같은 거 2개, 똑같은 거 2개. 이렇게 4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4차원을, 4차 단백질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각각 하나에서 요 동그랗게 돼 있는 거 있지? 요거를 햄 구조라고 해요. HEM이 햄 구조라고 그러거든? 저기서 산소 한 분자씩 갖고 갑니다. O2 하나씩 갖고 가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하나당 산소 분자 4개를 날려줍니다. 몇 개가 있으니까? 4개가 있지? 그래서 O2 4개를 가지고 날라가요. 이때 산소가 붙으면 요 부분의 구조가 살짝 변해. 그래서 빨간색이 선명해지고 산소가 떨어지면 저 각도가 미세하게 뒤틀리거든? 그래서 약간 적갈색 계열로 피색이 바뀌는 겁니다. 너무 디테일한. 좀 디테일한 거. 햄이라는 거는 알면 좋고 몰라도 큰 지장은 없어. 이건 햄이라고 그래. 이게 포인트지. 사실 우리 편하게서 한수 분별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요건 역시 숙제. 이 가가 뭐야? 가가 뭐야? 화살표 똑바로 봐. 가를 뭐라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존나 강조했잖아. 가가 뭐야? 아미노산. 아니야. 아니야. 야, 씨. 다 빼놓고 안 돼. 펜타이드가 나보다. 가가 뭐라고? 펩타이드가 다른 거다 얘기하고 정말 얘기 안 했어. 그럼 저 기억은 뭐야? 그래, 아미노산. 기억이 아미노산이야. 조금 전에 어떤 놈이 아미노산 했어? 저요. 응? 이게 아미노산이고 이건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야. 꼭 외워라. 그리고 바로 헥사는 DNA가 있고 RNA가 있어요. 별표 DNA와 RNA의 구조적 차이는 거의 확률 100% 시험 나옵니다. 맨 밑에 표 하나 있죠? 응? 맨 밑에 표 있지? DNA는 이중 나선 구조라 그래. 뭐라고? 이렇게 두 개가 마주보고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리본을 꼬아놓은 것처럼. 리본, 납작한 리본 있지? 그거를 꼬아놓는데 이 회전하는 그 양이 아주 정확하게 반복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바퀴겠지? 연기 딱 10쌍 들었어요. 요것도 연기고 요것도 연기거든? 그래서 DNA를 세는 단위는 염기가 쌍을 이루어 있기 때문에 베이스 페어라고 해요. 요게 베이스 페어 한 개, 한 개, 한 개예요. 요 사이가 아미노산 10쌍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개수로는 20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BP를 베이스 페어라고 합니다. 염기 쌍으로 결합합니다. 핵산을 구성하는, 특히 DNA를 구성하는 거는 A, T, G, C 이렇게 얘기를 해요. A는 아데닌, 뭐 티민도 좋고 타이민도 좋아요. 영어 발음의 차이예요.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어디 가면 시토신이라고도 그러는데 사이토신이 발음이 맞는 것 같아요. 영어식으로 하면.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인데 반드시 상고 결합이라는 거예요. 뭐를 한다? 이 상고 결합은 A는 반드시 T하고만 결합을 해요. 이중 나선 구조라 그랬지? 두 줄이 가는데 하나의 맞은편에 A가 있으면 반드시 그 쌍은 T야. G의 맞은편에는 C예요. 반드시. 저거 아니면 돌연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으면 안 돼. 그리고 A하고 T는 수소 결합이 2개가 있고요. G하고 C는 수소 결합이 3개로 구성이 돼요. 누가 더 세게 붙어있을까? GC가 더 세게 붙어있어.
이거 수소결합이야. 무슨 결합이라고? 수소결합이야. 요 사이에 요 점선 있지? 요 잘 보면 너네 책 보면 점 두 개 찍은 거하고 점 세 개 찍은 게 있어요. 네. 잘 보면은 어디는 점 두 개고 점 세 개야. 점 두 개는 AT고, 어? 점 세 개는 GC야. 잘 보면 점 계속 다르죠? 아,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 그런데도 구분해놨어. 과학에서는 그림을 이유 없이 그려주는 건 없어요. 오케이? 뭐가 똑같다고? 다세요. 다 세 개야 여기는? 네. 아, 그러니까 요 조금 크게 확대시키면 두 개,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아, 여기 점이 아니라 가로로 이렇게 두 개, 세 개로. 여기서는 지금 그 구분을 안 해줬나 보네. 근데 뒤로 가면은 어딘가 구분이 돼 있을 거예요. 오케이? 염기가 몇 종류라고? A, T, G, C. 뭐? 근데 반드시 A하고 T, G하고 C하고 결합을 해야 돼. 즉 A의 개수하고 이 이중 나선 구조에서는 A의 개수하고 T의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야. G의 개수하고 C의 개수가 똑같아요. 그리고 얘 두 개 합친 숫자하고 얘 두 개 합친 숫자가 똑같아야 돼요. 당연한 얘기 하고 있어요, 나 지금. 얘하고 얘하고 숫자가 똑같지? 그럼 얘하고 얘 합친 숫자나 얘하고 얘 합친 숫자 당연히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이런 걸 샤가프 법칙이라고. 그리고 얘하고 합친 거는 전체 개수의 딱 절반이 되지. 당연히 그렇게 돼. 이런 걸 샤가프 법칙이라고 나중에 생투 고등학교 3학년 생투 가면 배우는데 1학년 때 사실 기본 개념이 나와요.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얘 개수하고 얘 개수가 똑같고 얘 개수하고 얘 개수가 똑같다. 그래서 얘 합친 거랑 얘 합친 게 어떻다? 동일할 수밖에 얘 합치든 얘 합치든 똑같아요. 근데 난 반드시 이렇게 써주는 게 응? 얘는 퓨린, 얘는 피리민. 링 개수가 다르다고. 염기를 구성하는 링 개수가 얘네는 두 개, 얘네는 세 개짜리. 퓨린, 피리민 이런 게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위에 봐봐. 기본 구조 외웁시다. 뭐 외우자고? 핵산은 기본적으로 당, 인산, 염기가 1대 1로 돼 있어. 누구? 자, 여기 내가 저거 놓치면 나 죽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요 정도는 그리면 돼요. 요 정도. 똑같이 생겼어. 다만 차이가 있다면 뒤에 조금 더 나오겠지만 그 차이점 빼고는 기본 구조는 다 생긴 건 똑같아요. 당, 인산, 염기가 몇 대 몇 대면 가운데 누구 있고 오탄당이 있어요. 가운데 누가 있다고? 그 당의 이름이 리보스야. 뭐라고? 그런데 오탄당이고 여기가 2번 탄소거든요. 2번 탄소에 얘는 OH가 붙었는데 얘는 H가 있어. 그래서 산소 하나가 제거됐지. 산소 얘보다 하나가 산소가 없잖아. 산소가 제거됐다. 그래서 디옥시. 산소가 제거된 리보스. 디옥시 리보스. RNA는 산소가 제거 안 돼서 그냥 리보스. 오케이? 뭐 정확한 위치까지 하면 2번 탄소에 이쪽이 OH, 이쪽이 H. 그래서 보통 구분할 때 RNA는 리보스당이고 DNA는 디옥시리보스당이다. 그리고 DNA는 이중 나선 구조인데 RNA는 단일 가닥이다. 뭐라고? 한 가닥. 그럼 누가 더 안정적일까? 이중나선. 그럼 DNA가 훨씬 안. 그래서 보통 대부분 애들은 뭘 가져? DNA를 가집니다. RNA 바이러스 같은 거 우리 코로나 걸리면 그랬지? 그러니까 한 가닥밖에 없지? 보이니까 졸라 사주야. 왜? 얘는 고장나면 한쪽에서 어떻게 해? 야,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수정해 줄 수가 있죠. 근데 한 가닥이면 수정이 안 되잖아. 그래서 RNA를 가지고 있는 병원체는 돌연변이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한 번 잘못되면, 응? 잘못된 건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야. 그리고 염기가 얘는 A, T, G, C 있지만 얘는 T인데 대신에 어느 측에는 유라실, 어느 측에는 우라실이 있어요. T냐 U냐의 차이야. 뭐나 뭐의 차이라고? 그래서 염기가 몇 종류 있어? 전체
여기 몇 종류 있어? 다섯 다섯 개, 종류야. DNA에서 몇 종류? 네 개, 네 종류. RNA에서 네 개, 그런데 핵산에서 몇 종류? 다섯 다섯 종류. 그러니까 뭘 물어볼지 나는 몰라. 문제 내는 것만 하면. 자, 기본적으로 당인 3년기 기본 구조 있지? 꼭 외우 1대 1대1 꼭 생긴 거 위에 그려져 있죠? 외우세요. 그리고 요거죠. DNA에 보면 리본 같이 돌아가는 부분 있지? 요게 누구랑 누구의 결합이냐? 당과 인산의 연속적인 결합. 여기 이게 당이지? 얘가 인산이야. 당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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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인산. 실제 정보는 이 순서거든. 얘네는 깨져도 괜찮아. 얘네만 순서가 온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정보는 안쪽으로 몰아놓은 거죠. 바깥쪽에 그걸 백본, 골격이라. 뭐라고? 골격은 누가 만들어? 당과 인산이. 실제 정보는 염기 서열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염기 서열에 의해서. 그럼 저 뭐 조합이 어마어마하거든 적어도 네 종류밖에 없지만 뭐 길이를 무한대로 그리면 조합 종류도 무한대로 나와. 사실은 네 개 가지고 세 개만 배열하면 64가지가 나오거든.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가지고 그건 뒤쪽에 다시 배우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DNA와 RNA의 차이. DNA 이중나선, RNA 다른 거다. 그리고 DNA 가운데 있는 당이 디오키리보스, RNA는 리보스. 마지막으로 염기가 ATGC냐 AUGC냐.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옛날에 서술형으로 졸라 잘 나왔어. 니네가 고등학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서술형을 내는 학교면 세 가지 다 쓰라고 서술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필요가 없어. 여기 나오네. 여봐 점선 2개, 점선 3개. 나와. 이거를 뭐라 그래? 상보결합이야. 뭐라고 한다고? 반드시 A와 T는 수소결합 2개. 오케이? G와 C는 네 개, 3개. 상호 보완적 결합이야. 그래서 상호 결합이야. 알겠어? 잘 보면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A하고 T는 퓨린이라 그래서 링이 2개짜리예요. 링 몇 개? 퓨린이 그 T하고 A 자 아니 헷갈려. 얘는 링이 2개짜리야. 퓨린이라 그래. 얘네는 피리민이라 그래. 뭐 똑똑하다. 얘네가 3개고 얘네가 2개다. 써놓고 보니까 이상해. 빨리빨리 쓰다 보니까 거꾸로 썼어. 그래서 A하고 T하고 보잖아? 미안해. 2개 한 개인데 나 완전 뭐 헛소리를 했네. 2개 한 개요 링이. 그럼 가운데 그 골격 사이에 링이 3개가 딱 존재해. 그럼 간격이 어떨까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 그래서 얘하고 요 간격이 2나노미터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회전을 해서 올라가. 그래서 요거 딱 한 바퀴 여기서 여기까지 딱 한 바퀴 도는데 염기가 몇 개 들어간다고? 10개가 짜자자자자 순서대로 반드시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저 10개라는 게 원래 옛날에는 생물 원 이상에서 나왔거든? 근데 가끔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문제 던지는 미친 선생님들이 있어서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염기 몇 개? 10쌍. 뭐라고? 염기 DNA는 혼자 있어? 붙어 있어. 그래서 베이스 페어로 센다니까. 오케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정보의 저장. 이 순서야. HTC의 순서라고. 뭐의 순서? HTC.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염기 3개가 아미노산 1개를 지정을 하거든요. 그럼 종류가 64가지가 있었지. 근데 아미노산은 몇 가지? 20가지가 있지. 그치? 그래서 이 정보가 조금 달라도 똑같은 아미노산이 올 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정보는 누구한테서 오는 거? 핵산한테서.
다시 한번.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밖에 없지만 뉴클레오타이드는 네 종류밖에 없지만 이 순서에 따라서 64가지 조합이 나와요. 이 64가지 조합 가지고 아미노산 20개만 지정을 하거든. 그래서 조합이 조금 염기 조합이 조금 달라도 아미노산 똑같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뉴클레오타이드 몇 개라고? 4개야. 근데 아미노산은 근데 염기 몇 개 가지고 조합한다고? 3개 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지정할 수 있는 종류가 64가지지만 20개의 아미노산만 지정하니까 충분한 거죠. 그래서 요거 2개 가지고 지정이 안 되는 거야. 아미노산이 20가지입니다. 16가지를 넘어가. 단백질 순서는 누가 결정해? DNA의 염기 순서가 결정해. 알겠냐? 그럼 여기도 끝. 이것도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자, 5분만 쉬었다가 계속합시다. 휴식. 아, 그래도 신소재로 넘어갈게요. 신소재. 신소재는 간단해. 안 쓰던 거면 다 신소재야. 뭐라고? 안 쓰는 거. 안 쓰던 거면 다 신소재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냐? 원래 옛날에 은 썼죠? 네. 은 썼는데 존나 푸시니까 뭐 나노 단위로 푸시니까 새로운 능력이 생겼어. 그래도 신소재야. 원래 있었던 놈이지만 새로운 기능이 밝혀지거나 안 쓰던 재료를 쓰면 이거 다 신소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 기존의 화합물을 조성이나 결합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성질을 띠게 만든 물질이라고 그랬지. 성질을 안 쓰던 성질을 쓰던지 아니면 새로 조합을 해내던 안 쓰던 거였으면 다 신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너네 금 있지? 금이 무슨 색이냐? 금색. 몰랐네. 너네끼리 하죠? 네. 나노 단위로 보시면 파란색이랑 보라색이랑 사이즈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금 가지고 염색도 합니다. 머리 말고 옷. 머리 말고 옷 염색을 하고. 근데 그 양이 되게 적은데 효과적인 염색이에요. 오금 염색이죠. 금은 아주 특이한 사람들 빼고 피부에 트러블을 잘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 그래서 그걸로 솔직히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합성 그 염료 때문에 스킨 트러블 생기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쓰겠죠. 더 비싸더라고. 자, 기본적으로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분류하는 과학 상식. 도체, 절연체, 반도체. 옛날에는 절연체를 부도체라고 했어요. 맞아요. 배웠네요. 초등학교 때 부도체로 배우지 않았어? 네. 부도체는 도체가 아니다라는 안일부. 그런 뜻이거든. 도체는 전류가 흐르는 고체를 얘기해요. 고체 중에 전류가 흐르는 거. 도체. 오케이? 우리가 알기로는 금속 종류들이면 다 되죠. 플러스 흑연. 흑연은 금속이 아니지만 전류가 연필 쓰면 전기 흐르잖아. 진짜요? 어떻게 됩니까? 절연체는 요즘 절연체라고 부르는 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 그리고 반도체는 말 그대로 반만 도체인 거야. 안 맞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특정 조건을 충족해주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간단하게 반도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오드라고 있어요. 너네 갈광 다이오드라고 있지. 근데 조그맣고 다리 하나 끼고 하나 짧은 거. 다리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항상 마이너스야. 그게 기본이야. 얘는 1.5V 가지고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건전지 하나 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는데 건전지 2개 직면 3V 만들면 들어와. 그래서 얘 정확히 2점 몇 볼트야. 이게.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반만 도체라는 거야. 조건에 따라서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고. 근데 도체하고 절연체 학교 책에서는 안 나오는 얘기.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잖아. 저항값이 커져요. 일반적인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떨어집니다. 재밌지? 이런 건 암기야. 책에도 안 나오는 암기야. 뭐 어디 쓰는지는 알겠죠?
그리고 반도체는 하나만 알면 돼. 반도체 재료. 뭐뭐 실리콘 전원. 뭐뭐 대부분은 뭐야? 실리콘이죠. 그래서 실리콘 어디에 많이 있어? 모래 속에 많아. 모래 중에서 색깔 없는 투명한 거 있지? 걔네 구조가 SiO2 내진 SiO4야. 산소랑 규소밖에 없어. 그럼 뭐만 날리면 돼? 산소만 날리면 규소지. 그래서 삼성에서는 모래파다 장사합니다. 물론 순수하게 규소를 남기기가 산소를 다 날리고 규소만 남기기가 어떨까? 그렇지? 그래서 웨이퍼 이만한 거 하나 만들면 삼성에서는 뭐 30몇 프로까지 수율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 근데 옛날에 삼성에서 처음 만들 때 256K 반도체 만들 때 있죠. 그때는 수율이 1%. 1000개 만들면 한 개밖에 쓸 수 있는 게 안 나왔어. 왜? 웨이퍼에 불순물이 많아. 그 동그란 거 있잖아. 요즘은 이만한 거 써. 옛날엔 이만한 거 써. 12만한 거 썼거든. 근데 지금 이만한 거 써. 이게 크게 만들수록 기술력이 좋아지고 좋은 거고, 그리고 크게 만들어야 불순물을 적게 만들지.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 불순물이 적거든. 이게 원심력을 이용한 거라. 그래서 외곽으로 나오면은 분량이 많이 나와. 그래서 벌크라는 게 생기는 거야. 반도체죠. 외곽에 있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거는 뭐 CPU 같은 경우, CPU 반도체 같은 경우 뭐 i7 11세대, 애초 설계가 11세대야. 근데 외곽 지역일 거로 만들면 불순물이 섞여서 11세대만큼 성능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뭐 i7 뭐 11세대에서 뭐 127, 뭐 1170Hz 뭐 이런 거 있지. 그게 이제 주파수거든. 설계는 그건데 1170까지는 못 가는 거야. 불순물 때문에. 그래서 뭐한 110이나 뭐 90, 그 단위수 하나 떨어지게 900단위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그래서 오버클럭해서 쓰는. 원래 설계는 127이잖아. 근데 쓰는 거는 여기에 리미트가 걸어서 나오는 거야. 반도체 자체. 그럼 설계는 여기니까 여기를 써도 되는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 불순물 때문에 열이 많이 생겨서 얘가 터져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강력한 쿨러가 필요하지. 혹시 컴퓨터 잘하는 사람 없어? 나 혼자 떠들었나? 근데 요즘 데스크탑에 워터 펌프 쓰는 부품들이 있어요. 데스크탑은 거의 대부분 공냉식입니다. 공기를 바람으로 이렇게 쏴가지고. 근데 그거를 수냉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능의 수냉식이 훨씬 좋아. 왜 수냉식을 써야 될까? 오버클럭해서 쓰려니까 열을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수냉식이 필요하고. 근데 그 물샘은 어떻게 될까? 고장나서. 컴퓨터 될 거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유튜버들 보면은 일부러 CPU를 태워봐요. 이 모델은 어디까지 오버클럭이 됩니다를 유튜브에서 쏴주는 거고, 이걸 사잖아. 네. CPU가 높잖아. 네. 100% 무상이로. 오. 그러니까 일부러 태워보는 거야. 근데 여러 개 하면 티는 안 나. 그러니까 하나나 두 개 정도만 태워보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버티는지. 얘네는 애초에 그래서 칩셋이 뭐 900으로 나왔는데 얘는 1분까지 오버클럭해서 써도 됩니다. 이런 거 유튜브에서 하고. 그래서 오버클럭이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설계는 여기인데 안전하게 쓰려면 여기 써야 돼. 근데 나는 더 높게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적정보다 세게 쓰는 건 오버클럭이라는 거야. 그게 컴퓨터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오버클럭하면 팬하고 열을 제거할 수 있는 냉각 장치 있지. 그게 되면은 컴퓨터 수명이 확 줄어요. 그리고 그 CPU하고 그 냉각팬 사이에 붙이는 그 서멀 그리스라고 있거든. 그 주재료가 은이에요. 이게 너무 빨리 말라. 너네는 오버클럭 안 쓰지. 그러니까 그 서멀 그리스 한번 발라보면 안 건드리면 한 3년 가도 돼요. 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띄워놓고 서멀 그리스 새로 발라주거든. 근데 오버클럭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다 줘. 서멀 그리스 싸. 요만한 거에 5,000원? 근데 요만한 거 하나 가지면 100번쯤 교환할 수 있어. 100번쯤 나눠주지. 들어가면 쌀 하나만큼밖에 접착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개념. 반도체는 뭐 그런 거예요. 공부 좀 해.
남자 새끼들 컴퓨터 분위기 못하고 쪽팔려서 어디 살겠냐? 게임밖에 할 줄 모르고 있어. 너 컴퓨터 조립하라고 하겠어? 아 물론 회원 기타는 납세만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너 저기 그 뭐야 다이소라는 다이소에서 컴퓨터 안 팔지. 부품만 몇 개 팔지. 여기 그 다나와 이런 데 가서 컴퓨터 부품 따로 주문해갖고 딱 조립할 수 있냐고.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그래야 어디 가서 덤핑이 안 맞지. 너네 컴퓨터 수리 가면 내가 봐서는 100에 99는 덤핑이 있어. 컴퓨터 수리하고 집에 한 번 왔다 가면 요즘 수장비만 한 3만 원 돈 줘야 될 거야. 그거 배우고 싶어요. 저 근데 와서 하는 소리가 대부분 거기서 네, 해결됐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 이거 대부분 본체를 들고 가거든. 본체 들고 가면 20만 원이게. 수현이 아빠가 근데 사실은 뭐만 했을까? 먼지만 털었어. 컴퓨터가 가끔 너는 경험 있을 거야. 컴퓨터 버튼을 딱 눌러서 켰는데 경고음 떠가지고 컴퓨터 안 켜지는 경우. 그거 100 중에 95는 먼지 때문이야. 그래서 조금 전에는 안 됐는데 이따가 키니까 또 돼. 100% 먼지 때문에. 다이소 가면 3,000원짜리 압축공이 팔죠. 가끔 그 나사 뒤에 두 개만 보면 뚜껑 열리잖아. 가끔 그 안에 먼지만 이렇게 털어줘도 삑삑거리는 거 없어. 그래서 그거 들고 와서 재밌는 건 뭔지 아니면 컴프레서 분해도 안 해. 컴프레서 그 조립되어 있는 상태로 먼지 털어요. 그래서 딱 버튼 눌렀는데 켜졌다? 수리 완료입니다. 그래놓고 뭐 한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그래픽카드 나가서 그래픽카드 40만 원짜리 결제했습니다. 그 40만 원. 더 나쁜 새끼는 그래픽카드 요즘 좀 비싼 게 4060이나 4080까지 들어가거든? 값이 거의 100만 원. 근데 4080이 들어가 있었어. 3060으로 바꿨거든. 와. 그럼 이게 한 단계 떨어지면 값이 절반이야. 최고에서 한 단계 떨어지면 값이 절반이야. 거기서 떨어지면 한 3분의 2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40만 원짜리 끼웠다 그래놓고 실제로는 20만 원짜리 안 갈아 끼운 거야. 더 웃긴 건 4080을 빼고 3060을 끼우고 3060 값을 받았네? 그럼 얼마 손해보는 거야? 이메일 인 거예요. 그럼 내 4080은 사라졌죠. 중고 값으로 받아도 한 6, 7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수리비로 얼마를 냈어? 20만 원을 다시 냈죠? 2, 30만 원 냈죠? 그럼 거의 앉아서 100만 원 인생이 맞은 거야.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사진 찍은 거야. 표시하는 거. 어떤 거 결정한 거냐고 확인해달라. 그럼 어떤 것도 어디 보자. 딱 열었는데 내가 표시해준 빨간 표시가 있다. 불아침. 그때는 큰 소리 치죠. 내가 여기 사진 찍어서 표시 다 해놨어. 교체가 안 되는 걸 왜 교체됐다고. 그러면 옛날에 영상에서는 손님 맞으래요? 이딴 소리를 했었죠. 가격 물어봤다고. 가격 물어보고 안 샀다고. 손님 맞을래요? 한 거야. 그 다음에 용산이 망했어. 용팔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 컴퓨터, 반도체 덩어리인 컴퓨터는 좀 배워두셔야 돼요. 용산 딱 가면은 컴퓨터 부품 사봤다 그러면 한마디가 그거야. 얼마까지 알아보셨어? 많이 들었지?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그거. 그게 용산에 부품값을 모르니까 덤탱이를 씌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잖아. 그 용산에서는 저기 20만 원 달라는 거 다리 팔면 5만 원이면 샀어. 내가 실제 경험이 있어. 값을 모르고 갔어. 다른 데 들렀다고 그랬어. 그때는 이제 지랄을 못한 게 내가 군복을 입고 갔거든. 다른 데 좀 둘러보겠다고. 20만 원 얘기한 게 5만 6천 원까지 내려가더라. 마지막에 강원도 인제에서 왔다고 가면서 커피를 한잔 사 먹으러 3천 원 더 빼주더라. 그래서 최종가가 5만 6천 원인가에 사온. 알면은 덤택이 안 나와. 특히 컴퓨터 수리에서 그거 굉장히 쉬워. 손을 안 대놓고 손 댔다고 거짓말해도 다 몰라. 몰라. 그 컴퓨터 끄고 키면서 거기 앞에 정보가 뜨는데 집 그래픽 카드가 어떤 게 붙어 있는지 램이 얼마 깔려 있는지도 모르는 바보들이 널렸어. 너 집에 컴퓨터 램 몇 기가짜리? 모르잖아. 너 몇 기가짜리? 모르잖아. 그냥 광고에서 나와서 존나 좋은 겁니다. 이러면 좋은가 보다.
모르면 당하는 거야. 이게 지금 30만 원짜리 저기 전기장판을 300만 원 주고 사거든. 실제로 시골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속아서 하는 거잖아. 전기장판 같은 경우 그 인터넷에 사면 15만 원, 20만 원이면 살 거를 내려와서 막 300만 원 이렇게 판단 말이야. 효도 상품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계속 얘기할게. 또 다른 친소재인데 요즘은 이거 액정이 한물 같지? 응? 요즘 누가 액정 써? 뭐 써 요즘은? LED를 쓰죠. 뭘 쓴다고? 액정, LCD 모니터라는 거 있지? 무슨 모니터? LCD 모니터가 바로 저 L이 리퀴드야. L이 뭐라고? 액체를 나타내는 리퀴드의 L이야. C는 고체를 나타내는 크리스탈이야.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어의 약자야. 뭐라고? 리퀴드 크리스탈. 이거 써있잖아. 리퀴드 크리스탈이 이게 액정을 얘기하는 거야. 왜냐? 하나하나는 요 하나하나는 고체거든? 근데 얘를 덩어리 지어놓잖아. 그럼 액체같이 행동을 해요. 이 새끼들이. 그래서 액정, 리퀴드 크리스탈이야. 그런데 재밌는 건 전기를 안 통하고 있으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오케이? 근데 전기를 통하면 일자로 줄 서. 얘네들. 그래서 잘 봐. 맨 처음에 백라이트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맨 뒤에 그 백라이트라는 게 있어. 요즘 나오잖아. Q, LED는 왜 두꺼운가? 무슨 뜻인 것 같아? 그게 삼성 QLED 연결되는 거야. LG에서. 왜? LG는 OLED를 팔거든. Q, 점. 질문 같지? LED는 왜 두꺼운가? 백그라운드, 이거 백라이트 때문에. 이 LCD 원리는 뒤에서 빛을 쏴줘야지 되는 원리예요. OLED는 자체 발광이에요. 스스로 빛을 낸다고. 빨간색을 스스로 내고 파란색을 스스로 낸다고. 그러니까 두께가 밀리미터 단위까지 나죠. 그래서 요즘 붙이는 모니터 나오잖아. 접는 모니터. 그거 다 OLED. 유리 발광 다이오드라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야. 얘는 반도체가 아니에요. 뒤에서 빛이 오는데 평광판이 두 장이 필요해요. 평광판이 수직 평광판이 있고 수평 평광판이 있거든. 반드시 직각으로 교체되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어떻게? 그래서 빛은 상하로 흔들리는 파동이 있고 좌우로 흔들리는 파동이 있거든요. 여러 파동이 있어. 근데 수직 평광판에서는 위아래로 흔들리는 빛만 빠져나올 수 있어. 첫 번째 평광판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빛이 있지. 얘만 나와. 가로로 흔들리는 빛은 못 나와. 오케이? 나왔어. 그런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나왔지. 그런데 전압이 안 걸린 상태에는 리퀴드 크리스탈 액정이 직각으로 이렇게 회전이 돼 있거든. 그래서 빛이 나와서 이렇게 직각으로 회전을 했지. 그런데 그 다음 평광판은 수평이야. 그럼 빛이 빠져나올 수 있어. 그런데 전압을 걸었어. 그러면 빛이 그냥 그대로 직진을. 근데 그 다음에 수평이지. 나와 못 나와? 못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구멍 앞에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즉 RGB 형광 필터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그래서 빠져나왔는데 그 앞에 빨간색이 있으면 빨간 빛이 나오는 거고 나왔는데 파란 형광 필터가 있으면 파란, 빨간, 파란, 초록 다 합치면 뭐가 돼? 백색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조절해서 우리 눈에 색깔을 보여줍니다. 요 하나하나가 픽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근데 우리는 그 점 세 개를 하나의 색깔로 인식을 하는 거지. 뭐처럼? 모자이크죠. 그 점묘화 이런 거 알지? 응? 점묘화 모자이크 이런 것처럼 멀리서 보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픽셀 하나가 0.5mm쯤 됐어요. 픽셀 하나가. 그래서 옛날에 브라운관 TV라는 거 있잖아. 뒤통수 특히 나온 거. 가까이 가서 보면 어때? 무지개 되게 보여요. 정확히 무지개 아니라 빨간 사람 초록이었어. 옛날에. 근데 요즘은 이 셀의 크기가, 픽셀의 크기가 점점 없어요. 작아져서 돋보기보다도 작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만한 TV 있지. 요즘 그래서 저기 여자 배우들이 미치겠다 그랬잖아. 이만한 화면으로 얼굴이 이만하게 나와. 그럼 피부가
진짜 땅구멍까지 다 보이는 거야. 여배우들 입장에서 피부가 안 좋으면 어때? 그냥 화면 나오지. 거기다 요즘 팟케이크까지 일부 방송 있잖아. 물론 대부분 방송이 아직 8K가 안 돼. 1060이나 4K도 해상도 높은 거야. 그래서 음방이나 이런 거는 4K를 쏴주는데 드라마는 아직 4K 안 쏴줘. 드라마 같은 경우. 뮤직비디오나 이런 게 센 거 있지. 얘네들은 8K까지도 나오는 것 같더라. 음방은 4K 쏴주고. 근데 아직 드라마나 이런 건 4K도 잘 안 쏴줘. 근데 그 다큐멘터리 풍경 찍고 이런 거 있지. 이런 거는 일부 8K가 나오는 거야. 지금 8K TV 가지고 있어도 8K로 볼 수 있는 건 별소도 안 돼. 10%도 안 돼. 4K급밖에. 잘 돼야 4K급. 4K급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 거. 그럼 4K 지원되는 거 TV 보고 있거든? 차이를 솔직히 모르겠어. 우리는 픽셀이 5천만 이상이면 구분을 못해요. 실제로 5천만 이상이면 우리는 1억 화소, 뭐 2억 화소 이러잖아, 요즘. 또 S21 울트라가 1억 800만이고 S23은 울트라가 2억 화소거든? 구분 안 돼요. 더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몰라. 이게 LCD의 원리야. 그래서 뒤에 백라이트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액정 두께가 있어야 되지. 형광판도 2개지. 그리고 저기 형광판도 2개고 그 앞에 여기는 안 보이지만 안 돼 있지만 컬러 필터라는 것도 있다. 컬러 필터. 요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요런 게 3개가 있어야 돼. 빨강, 파랑, 초록, 빨강, 파랑, 초록, 빨강, 파랑, 초록. 위에도 빨강, 파랑, 초록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하나씩 엇갈려가지고 이만큼 있어야 돼. 그게 액정인 거야. 근데 이게 옛날에 브라운과는 이따 말했죠. 그리고 화면이 커지려면 앞으로 더 길어졌죠. 근데 LCD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 그렇게 얇아졌어요. 굉장히 신세대가 됐, 굉장히 좋은 세대가 됐죠. LED가 되니까 이제 벽에다 붙여. 고정장치가 필요 없네. 양면 테이프는 붙여. TV가. 그리고 똘똘 말아 이제. 전 세계에서 롤러블 TV 그거 50 몇 인치로 알고 있는데 이만한 거. 그게 가격이 최초 1억 8천만 원? 이 정도? 이거 하나가? TV 하나가? 그래서 밑에 요만한 상자 하나밖에 없어. 위아래 한 15cm짜리 그 길쭉한 상자 하나밖에 없어. 그게 1억이 넘었어. 근데 롤러블 그 플렉서블한 디스플레이 있지? 그거 원조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해. OLED 최초 개발은 일본이 한 거 맞아. 상용한 기술인 거야. 일본이 억울해 안 억울해? 존나 비싼 거 하나. 그 중공의 그 기름 기사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LG에서 참 잘 팔아먹었거든. 일본에서 열받았지? 그래서 걔네들도 롤러블 TV를 강남에 내놨어. 문제가 생겼어. 롤러블 TV 어떻게 됐대? 똑같이 올라가야 되지? 근데 기울어져서 올라갔어. 그거 뭐가 그래서 한쪽이 찌그러졌어.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올라가다 바로 치웠겠지? 얘네들 그 다음날 치웠어. 이해가 안 가. 야, 이거 완전 회사 대쪽이잖아. 그럼 누구라도 빨리 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위에 결제 올라가고 결제 떨어지니까 24시간 동안 그냥 가둬줬어. 일본 기자가 정면에서 지금 너무 찌그러지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찍었는데도 그 찌그러진 거 확보해. 그걸 24시간을 박람회에다 놔둔 거야. 이틀을 놔둔 거지. 나 actually 이해가 가니? 근데 일본은 아무도 책임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뉴얼 돼.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 보고를 했다. 보고를 했는데 보고하고 거꾸로 내려와야 되지. 그래서 치우라 그랬다. 그래서 치웠다. 그게 24시간 거예요. 일본은 아직도 이게 서류에다 도장 찍는 문화잖아. 결제 개념이. 그래서 코로나 때도 그 도장찍으로 회사 갔대요. 재택근무하는데 도장찍으로 회사 갔대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도장이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근데 일본은 아직도 도장. 이 LCD 원리 형광판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수직.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둘게. 이 액정은 전기가 안 통하면 빛이 나와요. 어떻다고? 전기가 통하면 얘가 일렬로 서서 빛이 걸려. 수평평강판, 수직평강판이 얘가 이대로 보니까 못 나와. 그래서 그 빨간 파랑 초록이지 그 중에 누구누구가 나올 걸지 조작을 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 눈에는 이 조합에 따라서
빨리 노출 하나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개수가 어떻게 돼? 근데 지금은 램프 OLED 자체가 작으니까 지금은 자체 발광이 굉장히 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빛이 나오면 안 보이는 거죠. 응? 빛이 나오면 안 보이는 그래서 OLED 있지? OLED는 블랙이 진짜 블랙에 가깝게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 블랙이 안 나와요. 블랙은 셋 다 안 보여주고 셋다 빛이 안 나오게 해주면 돼요. 거죠. 셋 다 전기 걸어주면 돼. 그래서 그게 블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블랙이 안 나온다. 그냥 빛이 안 보일 뿐. 배경을 그냥 보고 있는, 그냥 배경을 보고 있는. 그래서 완벽한 블랙 표현이 안 된대요. 그리고 얘네들은 결국 뒤에서 쏴주는 빛이죠. 자체 발광이 아니지. 그래서 햇빛 받으면 안 보여요. 너네 집에 TV가 직사광선 쏘 있는데 있어 없어? 저 그리고 창문 쪽으로 TV 설치하는 경우 봤어? 창문이 있는데 창문을 배경으로 TV 놓는 경우 봤어? 왜? 이런 브라운관이나 LCD 같은 경우는 주변이 밝으면 잘 안 보여요. 왜? 자체 발광이 아니에요. 근데 LED는 미안. OLED는 자체 발광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투명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햇빛이 비춰도 자체적으로 빛이 나죠? 그래서 색깔이 제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 더 선명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창문 쪽 있죠? 창문 쪽에 그 유리 막 이렇게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TV야. 요즘. 근데 아직 가격이 존나 비싸요. 투명 TV는. 그리고 롤러블도 있고. 이게 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다 신소재. 물론 이거는 이제 아까 그랬죠? 한물 가는 애들이라고? 원리는 알아두셔야 돼요. 점점 이제 시험에 나오는 빈도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이오드. 와, 씨발 저게 신소재야? 다이오드는 외워둡시다. 정류작용을 합니다. 뭐 한다고? 뭐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 이게 정류작용이야. 뭐라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라는 뜻이에요. 뭐로 바꾼다? 너네 아답터가 저거라고. 아답터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야? 적용시키다 라는 뜻이잖아. 적용시키다 이런 거잖아. 즉 교류를 직류로 적용시켜. 오케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서. 옆방향으로 전류가 못 흐르기 때문에. 오케이? 트랜지스터는 증폭하고 스위치 작용합니다. 즉 껐다 켰다가 가능해요. 이쪽에서 껐는데 저쪽이 꺼지게 만들 수 있다고. 이쪽에서 저쪽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이게 스위치 작용이고 하나는 증폭 작용. 분명히 1.5V를 넣는데 3V가 튀어나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 트랜지스터하고 진짜 비슷한 게 뭡니까? 진공관이죠. 진공관 사이즈가 어때? 그죠?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나왔지. 그래서 이렇게 손에는 딱 들고 전자기상기 있죠?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여러 개 만들죠. 응? 요즘 누가 트랜지스터를 써? 요만한데 트랜지스터 10만 개를 집어넣은 트랜지스터가 이거보다 작아지는 거죠. 요즘은 그 억 단위로 집어넣을까?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 점점 조금 작아지는 이유 있잖아. 뭐 몇 나노급 기술 이런 거지. 그게 이 회로와 회로 선 있지. 선의 간격을 뜻하는. 이 간격이 좁을수록 어때? 작게 만들 수 있죠. 즉 같은 사이즈에 훨씬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간격이 가까우면 스타크 치지 않을까? 그럼 불순물 있으면 돼요. 불순물은 더더욱 있으면. 이게 다 그래서 삼성에서 불합소 799이라고 그러죠? 99.999999%. 9가 7개가 7-9이야. 5-9, 7-9 이러는 게 99. 이거 있지? 그 9가 몇 개냐는 뜻이야. 왜 99.999999%씩이나 돼야 돼? 불순물. 여기 발광 다이오드 있고 유기 발광 다이오드 있죠? 유기 발광 다이오드 얘가 OLED야. 그래? 아직 OLED가 너무 비싸거든요? 그리고 수명이 LCD나 옛날 브라운관처럼 길지가 않아.
왜? 유기물 포함이 돼. 뭐가 포함된다고? 유기물은 심하게 얘기하면 썩을 수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수명이 그 LED에 비해서 좀 짧다. 근데 장점이 너무 많아. 앞으로 진짜 돌돌 말아갖고 다니는 그 디스플레이 있지? 그 접는 디스플레이 있지? 그게 저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LCD는 못 접어. LCD는 못 접어. LED는 접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아직 그게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올해 왜 접었다 폈다 하면 어떻게 돼? 가운데 줄가잖아. 마탱이 가고 우그러들고. 근데 우그러드는 건 어쩔 수 없어. 뭐 많이 쓰면. 지금 뭐 삼성에서 2만 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솔직히 2만 번 팠다. 이거 하면은 3년 이상은 써야 될 걸? 2만 번이면? 하루에 10번이면은 하루에 이거 핸드폰을 20번 열면은 1년이면 한 7천 번 여는 거예요. 그러면 3만 번이면 2만 번이면 3년 쓴다는 얘기거든? 요즘 잘 나가는 사람들 3년씩 핸드폰 쓰나? 나야 한 5년씩 쓰지만. 나는 하루에 20번씩 이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인터넷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 그냥 나처럼 통화 위주로만 쓰고 이런 사람들은 뭐 2만 번이면 나는 뭐 솔직히 별 무리 없이 충분히 쓸 것 같은데? 잘 보면 플렉스업 이게 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 입는 컴퓨터가 가능해집니다. 이거 다이오드는 알죠? 이거 파랑 다이오드 만든 사람 노벨상 받은 거 알아요? 이거 파란색을 만든 게 되게 힘들대. 빨강 파랑은 됐는데, 빨강 초록은 됐는데, 최초로 저 초록이 됐든가 빨강이 됐든가 그래요. 근데 파랑을 못 만들고 있었거든. 파랑 만든 게 그렇게 80년밖에 안 됐어. 2000년을 넘어와서 파랑 다이오드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빨강, 파랑, 초록이 다 됐지. 그러니까 이제 LCD가 마구마구 나올 수 있는 모니터. 그래서 노벨상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는 정류작용, 교류를 집류로 바꿉니다. 얘는 심부작용과 증폭작용을 합니다. 알겠냐? 다이오드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반도체 열감지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가 열에 따라서 저항값이 좀 달라진다 그랬죠. 뭐 그런 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에 따라 전기 저항이 바뀌는 거. 이건 압력 감지기구나. 온도계가 아니구나. 압력 감지. 압력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압력을 가하면 전기가 생기는 압전소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데 있지. 거기다가 압전소자 깔아놓으면 발전소요. 물론 많은 전기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조그만 디스플레이어들 있지. 그런 거 정도는 밝힐 수 있을 정도. 사람 들어가서 걷기 시작하면 불이 켜지는 거야. LCD하고 OLED는 전기를 되게 조금 먹거든. 그래서 사람 한 명이 걸어가는 것 정도로 작게 등을 비춰줄 수는 있는 안내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그리고 레이저의 광원. 이것도 레이저의 광원도 반도체 전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 CPU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겠지? 그리고 태양전지도 이 자체가 반도체예요. 정확하게 P형 NP형 반도체라고 해요. 그래서 반도체가 두 종류가 있어요. 반도체가 몇 종류가 있다고? 너희들이 배운 건 P형이 있고 N형이 있거든? 이거는 14족 금속에 13족을 섞으면 P형이래요. 자, 옥텟이 뭐지? 맨 바깥 껍데기에 전자가 몇 개? 8개. 7개가 만들어요. 원래 실리콘이나 규소는 14족이죠. 그럼 13족을 섞어주면 7개가 되죠. 하나 모자르지? 네. 이게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에요. 그거를 양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어디냐? 여기 양공이라고 돼 있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에요. 전기열을. 그래서 마치 건전지를 따지면 플러스의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포지티브의 P형 반도체. 포지티브라고 써있지? 네. 그리고 N형 반도체는 15족을 섞어주는 거죠. 몇 족을 섞어준다고? 그럼 전자 하나가 남죠? 네. 이 남은 전자가 마치 자유전자처럼 활동을 해서 뭐처럼 활동한다? 이 전자가 자유전자는 아니야. 근데 자유전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유전자가 뭐야? 먼저 도체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정신을 흘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얘가 그런 역할을 대신해줘. 공유결합 응? 공유결합. 맞아. 공유결합이야. 근데 왜 금속이죠? 응? 근데 왜 금속이죠? 얘는 반 중금속이야. 금속 알루미늄 금속 아니에요? 어? 알루미늄 금속 아니에요? 알루미늄 금속이에요. 저기 결합. 맞아. 이거는 섞어준 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분도 들어갔죠. 이렇게 불순물을 한 100만 분의 1 정도만 집어넣어요. 이 과정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불순물을 집어넣는 과정을 뭐라 그래? 도핑이라고. 이 도핑하는 물질이 13족이라는 소리야. 베리스는 14족이야. 그 준금속 14족이고 도핑하는 애들이 얘는 13족, 얘는 15족이잖아. 그러면 얘는 전자가 남았지. 그래서 음극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네거티브에서 N형 반도체가 됩니다. 자, 13족 섞으면 P형, 15족 섞으면 애니어 N형. 전자는 이동할 수 있고 양공은 전자를 닫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설명할게. 순방향이면 이게 이 다이오드를 만든 거야. 뭘 만들었다? 순방향이면 제대로 방향이 맞은 거야. 네.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오르죠? 마이너스 S 플러스 제대로 그렇게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N형은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요. 그럼 여기 자유전자 역할을 하는 놈이 있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지. 네. 플러스로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 양공이 있지. 거기로 그러니까 들어가고. 가고 순차적으로 갈 수 오호 없죠. 근데 전류가 흐르고. 오케이? 근데 사실 양공은 가지 않아. 양공은 제자리에 있어. 근데 빈칸이 전자가 와서 채우니까 양공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사실 양공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전자가 와서 채워지니까 원래는 빈칸이 여기죠. 조금 전에 여기 전자가 있으니까 빈칸이 아니지. 근데 전자가 일로 오면은 양공이 여기로 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양공은 갔다 안 갔다? 양공은 간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거꾸로 걸었어. 거꾸로 걸었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 가야 되지. 근데 오른쪽으로 가려니까 빈 공간이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죠?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힌 거야. 근데 평소에 여기 있지? 평소에 해놓으면 알아서 몇 개가 넘어. 알아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전압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다이오드의 일정 수준 이상의 전압이 필요해. 역방향하고 순방향. 자, P는 플러스에 N은 마이너스에. P가 뭐라고? 포지티브. N이 되게 이렇게 연결하면 똑바로 연결하는 거죠. 정방향이라고 해요. 뭐라고? 순방향. 정방향. 옛날에 정방향을 좀 순방향이라고 하고 역방향이면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근데 교류는 전류가 왔다 갔다 하지. 그럼 요때만 흐르는 거야. 1초에 60번. 그러니까 띡띡 해야지 1Hz거든? 근데 60Hz 된단 말이야. 그럼 1초에 사실 120번, 형광등은 120번 깜빡거리는 거야. 형광등은 몇 번 깜빡? 120번 깜빡거리는 거야. 얘는 그게 없어. 마이너스 그게 없거든. 120번 깜빡거리는데 그러니까 1초에 60번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 거꾸로 흘러 못 흘러. 근데 이걸 또 정류하면은 전압이 일정하게 사실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거든. 이렇게.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밑에 쪽은 안 흘러. 위에. 근데 이거를 또 다른 장치로 전압이 일정하게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류기. 오케이? 너네들이 다 쓰잖아. 뭐를? 아답터나 쓰잖아. 아답터는 다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뒤에 초전도 얘기 다시 할 거예요. 초전도는 100% 시험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숙제로 87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는데 다음 주에 안 풀어오면 또 불러냅니다. 알겠어? 내가 매주는 못 불러내도 충분히 불러. 마지막! 다음 주에 지각하면 오늘 먹은 것보다 한 3배쯤 많이 먹을 각오하고 와. 왜 이랬어? 20분.